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국내 증시가 1720선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상승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이 사흘째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장중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들이 사흘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탓에 지수가 강하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최근 이틀간 많이 올랐던 철강 금속 업종이 오늘은 쉬어가고요. 또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건설 업종과 더불어서 금융업종이 오늘 강한데요. 잠시 뒤 자세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함께 닉네임 같이 보내주시면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립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는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 연속 보합권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지만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데 따른 반발성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른 1729.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지수는 실망스러운 주택 지표 속에 FOMC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한 경기 회복 전망에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오늘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1724포인트의 장을 출발한 후 5일선인 1723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시 구간 0.2%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면서 172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뚜렷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 더 주목하게 됐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387억 원, 기관이 20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450억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탄력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시 구간 2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49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7포인트의 장을 출발한 후 장 초반 498포인트를 찍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496포인트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1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497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홀로 유일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5억 원 사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54억 원, 외국인이 9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18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원 50전 하락한 118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다소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자 원달러 환율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원달러 환율이 현재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발표가 예상되는데요.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계기로 튼튼한 건설사는 더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건설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2%에서 크게 오르고 있고 대우건설도 3.8%,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성지건설이 14.6%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벽산건설도 11% 이상 오르고 있고 남광토건이 8.9%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 시황이 개선되면서 주요 해운사 선사들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 화물에 따라서 개선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선사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컨테이너 선사들인데요. 현재 2%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벌크 선사인 STX 페노션과 대한해운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BDR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어서 실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흥하해운은 2% 이상 오르고 있고 KSS 해운은 1%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 부품 관련주들이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그동안 순환매가 돌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평산이 8.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용현 BM부터 태움까지 5%대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고 현진 소재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나로 2차 발사 실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우주항공주가 천리안 위성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또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이 2% 이상 떨어지고 있고 비츠로테크와 한양 ENG 역시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르노니산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쌍용차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1시 구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14,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인수 합병이 조기화되면 그에 따른 경영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도 현재 거래량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달 저점을 찍은 이후 인수 합병 기대감에 작용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350원 오르면서 14,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 운용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5%에서 5.8%로 상향 조정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의 전망치인 3%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시황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저와 함께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룡승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룡승천님. 네. 오늘도 지수는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임박했잖아요. 한 주 뒤면 3분기가 시작될 때고 이제 어닝 시즌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속속 전망치가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기대치보다는 좀 그렇게 큰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 지수가 1700 직전 박스권 고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2분기보다는 아무래도 3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다음 주부터 실적이 발표될 거로 예상되는데 남유럽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좀 해소되는 모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거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주력인 IT라든가 자동차 또는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이런 중국 내수 관련주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시장 내부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은 좀 더 시장의 우려를 딛고 탄력을 보일 거로 예상되지만 크게 올랐던 종목은 다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말께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설주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건설주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건설주들은 대형주 위주로 현재 중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건설주들은 시장의 건설 경기의 둔화로 인해서 상당히 미분양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런 구조조정이 시행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면에서는 향후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특히 대형사들은 대부분 해외 플랜트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분양 부분을 좀 상쇄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호전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시장 흐름과는 반대로 크게 조정을 받았던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이런 대형 우량주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순환매 차원에서 건설주가 지수를 상승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요? 건설주의 그런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볼 수도 있을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아무래도 큰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물의 압박을 이겨내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꾸준히 상승해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지수가 1,700을 넘어서면서 뭐 환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환매한 물량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건설주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또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런 쪽에 좀 단기적인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명수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오늘은 대호 AL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올해 LED TV에 들어가는 방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삼성의 LED TV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성장을 견인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 로템이 브라질 고속철에 수주를 따낸다면은 동사는 현대 로템의 철도 차량 부분 임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철도 관련주 또는 LED TV의 부품 소재주로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차량 경량화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첨단 알루미늄 제품의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보합권인 3,275원 부근에서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저점을 기록한 라인이 3,100원 정도를 찍고 그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100원을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상 보시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점 돌파에 성공한다면 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한 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대통령이 도로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철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오르고 있던데요. 백명수님께서는 특별히 철도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녹색 교통으로 철도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워렌 버핏도 철도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라서 아무래도 전 세계 철도 수요가 특히 시베리아라든가 중국 또는 브라질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일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점을 가진 게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이 철도에서도 일본이라든가 새로운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이런 나라들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한다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장 규모가 1,000조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새로운 전략 업종으로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철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오엘은 IT 부품주로도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1일이었죠. 장규철 의원님께서는 메디포스트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 오늘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8%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목표가를 6만 원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지요? 예, 아무래도 오늘 뉴스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디포스트의 양윤선 대표가 내년에 줄기세포의 카디스템이라는 그런 연골 재생 치료제를 상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일단 거의 어려운 과정을 거의 다 그동안에 거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내년 말 정도에 상업화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주가는 미리 오른다는 점에서 6만 원의 목표가를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역사적 고점은 7만 6천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마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고점도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수 일변도로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소 많이 올랐지만 분할 매수를 견지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님의 관심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명수님께서 주시는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조언은요. 투자는 복잡하지 않다. 투자자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몸에 안 좋고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식품이 따로 있듯이요. 또는 다이어트나 이런 운동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꼭 주식을 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들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분야에 있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뭐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떤 흥분해서 쫓아가는 이런 매매만 좀 지양을 한다면 항상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그 단순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또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마치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듯이 가려내듯이 이렇게 금방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항상 좋은 주식만 고집을 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또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한다면 당장은 또 그 조금 움직임이 없더라도 그런 종목에 집중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항상 그 이런 투자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투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오늘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0.1%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9,934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 소폭의 상승으로 오전장을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2%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55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도 모두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지난달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증시가 상승 반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일본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표 발표의 효과로 인한 것보다는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인 약세에서의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 가대로 인한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오늘 장전 발표가 있었던 수출이 전년 대비 32%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수출 증가가 나오는 모습 보였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무역 수지가 14개월째 흑자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 대비 0.02%나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또 우려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꾸준히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가 다시 강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또한 시장에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초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7주 만에 일본 주식을 소폭 매수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9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겠지만 만선을 돌파하기에는 시장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9,900과 만선의 박스권 기조 움직임 속에서 9,950선 내외의 혼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 흐름 봤고요. 중국 증시도 봐주세요. 오늘은 소폭 밀리네요. 예, 지금 본토 증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60선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0.73% 하락한 이후에 오늘 또한 0.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5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지만 지금 2,600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CSFB 크레딧 스위스 대표 이사겸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말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금리 인상이 4분기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었는데요. 지금 다른 외국계 의견들을 보았을 경우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쯤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기업 중 일부 부실 기업들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또한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50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큰 폭의 하락보다는 계속적인 하락폭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꾸준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꽤 더운가 봐요.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3610님께서 신성홀딩스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길거리 응원에 조금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일단 밖에 날씨는 덥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자, 먼저 만도부터 상담을 받겠습니다. 12만 8천 원에 사신 분이 계시고 비중은 안 적으셨어요. 935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도부터 볼까요? 예,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는 뭐 최근에 뭐 슈퍼겜이나 이런 그 큰 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그 연결 기준 수주 잔고가 대단히 많이 16조 3천억이나 되는 그런 그 회사로서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기아차의 도약과 더불어서 현재 그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한 62% 정도인데요. 2013년도까지는 한 50% 비중으로 낮추면서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진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첨단 자동차 부품주로서 도약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2분기에는 실적이 대폭 호전돼서 영업이익이 430억 정도, 또 영업이익률은 8.8%대로 올라설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신규 상장 이후에 치열한 매매 공방이 벌어지고 나서 잠시 지금은 쉬어가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점이 어떻게 보면 좀 잘 견뎌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상장 시점에서는 9만 5천 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최고가는 13만 6천 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그 주가 수준은 직전 그 지지 라인을 깨면서 살짝 밀리는 12만 원 정도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소 조금 더 밀리더라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적 호전 추세를 감안한다면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다소 눌리더라도 추세 이탈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 이후에 어떤 그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특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상장 시점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했고 주가가 그 시점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우량주들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도는 다소 눌리고 있지만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도는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쉬어가야 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겠죠.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돼지엄마님께서
동국제강을 30% 갖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문자를 그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조금 뒤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돼지엄마님 동국제강 얼마에 사셨는지 보내주세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S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많이 오른 종목이죠. 최근에 96,000원에 35% 갖고 계시다고 뽀로롱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LS는 어떻게 할까요? 뭐 LS는 그 LS 그룹의 그 지주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특히 LS 전선이 그 LS 전선이라든가 LS 산전 또는 LS 니코동 재령, LS 엠트론 이런 그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호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꾸준히 일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 급등 랠리에서 소외가 되면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제가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라인을 현재 74,700원에서 잡고요. 저점을 좀 올려가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일단 저항 라인은 한 95,000원대에서 단기 저항이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1월 고점이었던 11만8천원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13만 원 이상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도 상당히 높게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유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대폭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모회사인 LS의 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다소 매수가에서 손해를 보신 상태이지만 일단 그 대응 전략으로서는 95,000원 부위권에서 저항을 볼 거로 예상되지만 그 구간을 좀 참고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돼지엄마님께서 동국제강 매수하신 가격 보내주셨는데 죄송해요 하셨어요. 뭐가 죄송합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죠. 동국제강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오늘도 비타민 퀴즈를 드려야 할 시간이죠. 상식이 쌓이는 비타민 퀴즈.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중국의 화폐 단위 또는 법정 통화를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리죠. 1번 위안화, 2번 안부전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고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GS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GS를 33,6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675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G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는 역시 GS 그룹의 지주회사고요. 특히 GS 칼덱스를 핵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GS 칼덱스를 또 그 자회사가 GS 나노텍이라는 회사가 방막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그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자회사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GS는 꾸준한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신에너지 또는 신유통 이런 부분에 계속 새로이 진출하면서 성장을 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저는 45,000원 이상 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이 43,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고점 돌파가 유력하다 이런 점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다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5월에 그 저점을 32,000원을 찍고 현재는 다소 좀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GS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플렉스컴을 상담 받아봅니다. 6,4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은정사랑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플렉스컴도 볼까요? 예, 플렉스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플렉스컴은 그 LED TV라든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FPCB라는 그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공장을 또 완공을 해서 그 공장은 또 국내 공장의 한 50% 정도의 그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비중이 LED TV에 들어가는 FPCB 비중이 70% 정도를 현재 동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LED TV의 성장에 따라서 동사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올해 예상되는 회사 측의 매출 목표를 본다면 1,800억 정도의 매출 목표에 17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호전 추세가 IT 부품 관련주로서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소 매수하신 가격에서 밀렸지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서 다소 밀려서 8,0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 라인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또 다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거래량을 줄이면서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직전의 고점이 8,000원인데요. 이 고점보다 다소 높게 목표가 설정해서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한 9,000원 정도 이상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른 그런 IT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동사도 조금 그렇게 오른 부분은 없는데요. 소외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 하반기부터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거로 예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9,000원 이상 매도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NK를 보겠습니다. 자, NK를 9,300원에 30% 갖고 계신 분, 규민아부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1,500원에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목표가 얼마나 잡아볼까요? 예, NK는 선박용 소화장치라든가 또는 고압가스 용기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동안에는 선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CNG 차량, 버스의 CNG 차량에 전부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자회사인 ENK가 수소 연료 저장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향후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도 점진적인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9,300원에 매수해서 다소 좀 이익을 보셔서 1,500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200일선이 위치한 12,000원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러나 1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면 계속 보유를 해가면서 지난 1월 고점까지도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12,000원에서 매도 여부를 상황을 보고 결정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NK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누리텔레콤을 보겠습니다. 10,000원에 사셨고 15% 갖고 계십니다. 77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10,000원에 15%면 손실이 꽤 크시네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누리텔레콤은 원격 검침,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스마트 그리드가 국가적인 그런 지원 분야는 맞지만 매출이 현재 1분기에는 아주 미흡했고요. 또 적자를 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의 매출 구조를 본다면 항상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10,000원에 사셨다면 다소 빠질 때 얼른 대응을 하셨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640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46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하반기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1분기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었다. 이런 부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라든가 이런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하는 그런 에너지 절감 그런 부분을 계속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미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전망은 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은 10,00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직전 저점 부분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바로 매도로 대응하셨다면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에는 그 부분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저점을 잡고 지지를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9,000원대 진입한다면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그 지지 라인을 전부 깬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성장을 가능하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도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또는 고성장이 예상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은 지지 라인을 붕괴했을 때는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9,500원 정도가 직전에 지지되던 라인에서 깨졌던 라인이기 때문에 9,000원을 넘어가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몽따님께서 하나캐피탈을 상담해달라고 보내셨는데 하나케미칼일 것 같습니다. 종목명을 제대로 모르고 보내신 건 아니시겠죠? 참고로요, 종목명을 잘 모르지 못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그거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코스닥을 종목인지 아시고 코스닥 사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주식을 하실 때 기본적인 뭐 어떤 그 지식은 좀 있으셔야 되는데요. 워낙 공부를 안 하고 아무거나 사면 되는지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좀 물건을 살 때는 자세히 살펴보고 사는데 뭐 작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잘 살펴보시는데 큰 자금, 뭐 지금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큰 거를 사시면서 전혀 보지 않고 남들이 샀다니까 그냥 내가 기동량으로 들은 걸 그냥 사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남들이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저평가되는 종목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얼마 전에 LG이노텍이 유증을 했었는데 한 증권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g 사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일단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의외로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그런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뭐 돈 버는 장이 왔으면 정말 강세장이겠죠. 모르고 사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장은 강세장 성격보다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기업 분석 꼼꼼히 하시고 좋은 종목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1533님께서 닉네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멘트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 닉네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문자 보내실 때 제 닉네임은 이겁니다 하고 종목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닉네임 보내주세요. 1533님. 또 닉네임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SK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047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면 급락해요 하셨어요. 좀 아쉽네요. PSK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SK는 애셔 장비의 그 글로벌 1위 업체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 내에서는 7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그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뭐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12년도까지는 성장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건식, 뭐 세정장비라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매출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1,024억 정도 매출의 목표에 227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동안에 그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좀 비싸게 사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호전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는 재상승 모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참아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PSK 지금 그 10,000원대까지 올랐다가요.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뭐 지금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저점인 6,000원대에서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은 저점 확인하고 좀 버텨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한번 가져가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 고점이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의 10,000원 이상의 목표를 제시해 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SK까지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명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종목과 남기고 싶으신 말씀들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부와 3부에서도 종목 상담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